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은 조선의 3대 도적으로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을 꼽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야기가 소설로도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알려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이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탐과 놀이를 벌하고 민중을 돕는 영웅적인 의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3대 도적이 모두 실제로 의적이 맞긴 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의적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3대 도적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의적 홍길동은 명문 사대부 집안의 서자로 태어나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에 괴로워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각종 도수를 부리며 부패한 관리와 토호들을 처벌하는 의적 활동을 했고, 이에 사회의 인정을 받길 원했지만 결국 왕과 사대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나가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홍길동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실제 홍길동은 소설과 같이 서자이긴 했지만 집안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홍길동 형의 딸, 즉 홍길동의 조카는 성종의 후궁 수기홍씨로 홍길동의 집안은 왕의 외척 집안 중 하나였습니다. 홍길동은 비록 서자이긴 했지만 기득권 중에 기득권 집안 출신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당시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사대부들은 자신의 서자나 서형제에게 지방의 가산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홍길동 또한 지방에 있는 가산을 관리하며 온갖 세도를 부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상 의적 홍길동과 실존 인물 홍길동의 공통점은 명문가의 서자라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한편 홍길동이 도적질을 시작하니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충청도 충주 일대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정삼품부관 첨지중추부사를 자칭하며 무장한 도적들을 이끌고 관부를 습격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실제 그의 형이 당상관이었기 때문에 행식을 흉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충청도 일대를 쑤시고 다녀도 그의 위세가 두려워 일반 백성부터 지방의 향리, 사대부까지 아무도 그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왕자와 영의정이 그의 외조카였고, 그들 말고도 당상관의 무관 엄기손이라는 인물을 배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들은 그가 난동을 부려도 감히 제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엄기손이란 인물은 홍길동의 도적질에 깊게 관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성종 때 장수로 변방의 오랑캐를 토벌하며 공을 세운 이였지만 지나친 탐욕으로 각종 비리와 비행에 연루되어 사직하는 일이 잦은 인물이었습니다. 본래 재산이 적고 노비도 없는 가난한 양반이었는데 홍길동과 결탁한 이후 도성과 지방에 저택을 짓고 그 저택들에 각각 4천석 이상의 곡식을 쌓아둘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엄기손은 주로 홍길동이 지방에서 도적질한 재물을 처분해주며 그 이익을 나누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홍길동이 잡힌 건 왕이 바뀌어 연산군대입니다. 그것도 그의 나이가 70대가 다 되어서 잡혔죠. 그동안 홍길동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실록에는 홍길동을 체포할 때 드디어 국적을 체포하였으니 경사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홍길동으로 인한 피해는 그가 체포되고 13년 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록에는 1513년 호조에서 경기도와 충청도의 양전을 주장하며 홍길동의 무리가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노략질을 한 이후 그곳의 조세가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았으니 양전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종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홍길동이 체포된 뒤 엄기손은 그와 결탁한 사실이 발각되어 장 100대를 맞고 남해로 유배형이 내려졌지만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처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보통 국적은 곧바로 사형 코스를 밟는데 마치 기록이 증발한 것처럼 사라진 것이죠. 그의 최후에 대해선 압송 중 사망했다거나 감옥 안에서 자살당했다거나 심지어 누군가 몰래 탈옥을 시켜줬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오가지만 기록이 없어 오직 추정만이 가능할 뿐이었습니다. 기록이 없는 것은 아마 그의 집안이 왕자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왕실이 엮일 수 있어 홍길동을 공식적으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임꺽정전의 의적 임꺽정은 의묘외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외적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웠지만 그가 백정이라는 이유로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낙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선 가혹한 수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도적이 되어 부패한 관리들을 징벌하게 됩니다. 실존 인물 임꺽정은 양주 출신으로 직업은 소설과 동일한 백정입니다. 1559년 3월부터 1562년 1월까지 약 3년간 황해도를 중심으로 밀란을 일으킨 인물이죠.
임꺽정이 일으킨 이 밀란은 조선 전기에 일어난 밀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됐으며 경기, 평안, 강원도까지 퍼져 전국 8도 중 무려 4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장기간 넓은 지역에서 반란을 이어갈 수 있던 것은 당시 조선의 사회적 모순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실세는 문정왕후를 뒷배로 둔 윤원영으로 그는 엄청난 규모의 뇌물을 받았고 도성 안에만 16채의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 저택에는 온갖 재물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임꺽정이 살던 황해도 지역은 개간과 간척이 활발한 지역이었는데 왕실을 비롯한 유력자들은 그 지역 백성들에게 개간지를 약속하고 그들을 개척에 투입하였으면서 토지 개간이 완료되면 모른 척 그 땅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갈대로 수공업품을 만들어 연명하자 갈대밭이 돈이 된다고 생각해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반을 빼앗긴 이들은 유랑민이 되어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임꺽정은 이런 유랑민들을 모아 황해도 구월산에 산채를 만들어 거점으로 삼아 도적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무리를 이끌고 인근 지역에 관청, 토호, 민가를 습격해 재물을 약탈했고 서울과 평양을 통하는 도로를 점거해 행인들을 잡아 죽이거나 약탈했으며 심지어 수령으로 변장하여 관아에 들어가 접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정에선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이혁근에게 20명의 부사를 주어 보냈지만 이미 지역 향리들을 매수하고 백성들을 협박해 정보를 깨고 있던 임꺽정은 역공을 시도해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또한 임꺽정은 이 정보망을 이용해 토벌군이 황해도에 당도하면 평안도나 강원도로 도망쳤습니다. 일설에 임꺽정의 무리는 이 정보망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행적을 고발한 백성의 배를 갈라 죽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1560년 11월 임꺽정의 참모 서림이 숭례문 밖에서 관군에게 붙잡히는데 관군은 그가 토설한 정보를 바탕으로 500명의 토벌군을 구성해 임꺽정의 근거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임꺽정의 무리가 어찌나 강했던지 되려 관군이 격퇴당했고 관군을 이끈 부장 연철령이 전사했습니다. 당시 토벌군이 단 한 명의 도적도 잡아 죽이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크게 패배했습니다. 결국 이런 임꺽정에게 큰 상금이 걸렸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관들은 다른 도적을 잡아놓고 고문을 가해 임꺽정이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기감을 느낀 관군이 대대적인 토벌을 진행해 주요 간부 가도치가 체포되는 등 임꺽정의 세력이 점차 위축되었습니다. 조정은 오도의 군사를 징병하고 한양과 개성, 평양의 시장을 폐쇄하는 등 토벌 작전을 전국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때 작전 중 토벌군이 군비를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민가를 약탈하기도 했는데 놀란 백성들이 도주하자 도적으로 지목해 체포하는 등 민심은 매우 흉흉해졌습니다. 임꺽정은 1562년 1월 서흥에서 체포됐고 보름 만에 처형되었습니다. 소설과 드라마로 잘 알려져 있는 장길사는 기록이 풍부한 인물은 아닙니다. 소설 속에서 그는 조선 후기 각종 사회 모순에 직면한 재인 출신 도적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대우받는 대동세계를 꿈꾸지만 실패하고 쓰러진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실제로도 장길사는 광대 출신으로 광대놀이를 잘했으며 몸놀림이 날쌔고 용맹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영문인지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을 모아 도적단을 만들곤 그 수괴가 되었죠. 장길산이 황해도 일대에서 도적질을 일삼자 조정에서도 그를 토벌하기 위해 관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관군의 포위에도 불구하고 장길산은 이미 정황을 파악해 도망쳤고 그 이후에도 장길산이 도적질을 이어가자 포도청에서 토벌대를 보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이후 장길산의 이름은 숙종 때 이영창의 영모에 대한 고변에서 등장하는데 장길산의 무리가 이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길산이 기병 5,000명과 보병 1,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있으며 스스로 때만 맞는다면 다른 도움 없이 자신이 조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는 토설이 나왔습니다. 숙종은 곧바로 장길산을 국적으로 칭하며 그가 10년 동안 잡히지 않은 매우 음흉한 인물이니 그의 신상을 전국에 알리고 당장 체포할 방도를 의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장길산을 잡는 자에게 특별한 상금과 높은 벼슬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물론 장길산의 군사 수천 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영창은 장길산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죠. 그는 서울의 양반서얼과 노비 몇몇을 엮어 영모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세력을 과장하기 위해 장길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시 조정에서도 당연히 이들과 연계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길산 무리를 토벌해야 하는 일만큼은 각별한 공을 들이는 등 그를 심대한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당시 천민 출신 도적단의 숙의 장길산은 마치 일종의 전설처럼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길사는 이후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조정에 잡히지 않고 호련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조선에 의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 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이들이 의적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을 다룬 세 작품 모두 단순히 오락성 대중소설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홍길동전이 조선시대 사회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뤘고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읽힌 점, 임꺽정전이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점, 황석영의 장길산이 군사정부 때 만들어진 점을 봤을 때 이야기를 쓴 작가들은 소설을 통해 자신들이 직면한 사회 문제를 고발했고 이 현실을 타파해줄 인물의 출연을 기대하며 이들을 의적으로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작품은 고난의 시기를 겪던 민중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